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눈밑 지방 수술을 한 썰을 풀어드릴게요. 제가 50대 중반, 곧 있으면 50대 중반인데 눈밑 지방이 그거는 유전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외할머니도 있었던 것 같고 우리 엄마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그랬는데, 사실 저는 제가 그렇게 심각한 거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되게 거의 뭐 20년 더 지나서 만난 사촌이 있거든요. 저보다 몇 개월 늦게 태어났는데 학교를 같이 다녀서, 학년이 같으면 뭐 언니 동생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쌍둥이처럼 또 닮았어. 사촌인데 어떡해. 그래서 그 사촌이 항상 어렸을 때 보면 저 막 지적질하고, 아시죠? 너는 왜, 그때 제가 대학교 들어가고 했을 때 한참 유행이 막 머리 염색하는 거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너는 왜 머리 염색을 안 하냐? 머리 시커멓게 해가지고 막 이런 잔소리하고, 보통 다 외모 지적질이었어요. 눈썹을 왜 정리 안 하냐? 뭐 이런 거. 너는 왜 빨간 목도리를 하고 나갔더니 피아노 건반을 두르고 나왔냐? 이러면서 저를 엄청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20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버릇은 하나도 고쳐지지 않은 채 저를 보자마자 눈밑 지방을 해야 한다며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어쩜 포기하지도 않아. 만날 때마다 결국엔 내가 돈이 있으면 내 돈으로 해주고 싶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보기가 싫으나? 그래서 그때부터 의식이 되는 거죠. 아, 나한테 눈밑 지방이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안 좋구나. 그런 의식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알죠. 눈밑 지방밖에 안 보이는, 거울만 보면 눈밑 지방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유튜브를 서치를 해봐야 되죠. 광활한 유튜브 세상에 눈밑 지방 이렇게 치니까, 와, 정말 너무 많아서 선택을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병은 소문 내라 그랬다고. 그래서 나 눈밑 지방 할 거다 그랬더니, 저는 파주 살거든요. 파주 어디에 가면 파주에 성형외과나 뭐 피부과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 일산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서울로 넘어가는데, 나 또 너무 멀리 가기는 싫고 그랬더니 파주 근처, 파주에 피부과인가 성형외과인가 뭐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거길 가보래요. 거기서 뭐 했는데 괜찮았대. 뭐 아는 건너 지인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 했는데 괜찮았다고. 그래서 거기를 예약을 해서 갔죠. 갔더니 거기에 간호사 상담해 주시는 분이, 상담해 주시는 분도 아니지, 그냥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뭐 실장님 이런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일단은 그런데 가면 그 데스크에 앉아 계시는 분이 너무 빵빵해. 막, 저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맨질맨질 해가지고, 나 여기서 되게 많이 뭐 피부에 뭐 맞고 있어요 라고 얼굴에 막 써 있더라고요. 그분이 젊은 분이었는데 안내를 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죠.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저는 그때 이미 유튜브를 많이 서치를 좀 한 상태여가지고 뭐 반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들어갔거든요. 근데 보통은 뭐 자기 눈, 뭐 사람 너무 많아. 정보가 너무 많아. 어떤 의사 선생님은
눈 밑 지방을 제거하면 절대 안 된다. 그 귀한 걸 왜 제거하냐. 뭐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재배치라고 하면서 재배치가 아니다. 뭐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뭐 자기 눈의 디자인에 맞게 해야 된다. 뭐 어째야 된다. 뭐 얼굴에 콜라겐을 넣어야 되는 것까지 오만 걸 다 서치를 하고 간 다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상담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 왜 그렇게 불친절해. 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뭐 이런 뭐 좀 뭐 되게 불친절했어요. 일단 근데 제가 너무 막 아는 척을 했잖아요. 아는 척을 하면서 뭐 다 뭐 아는 뭐 워낙 많이 찾아보고 갔으니까 뭐 눈을 어떻게 해서 뭐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받은 건 제가 기대했던 건 뭐였냐면은 너 눈은 이러이러하니까 지금 이만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뭐 그래도 그게 설사 미용실도 자기 얼굴에 맞게 뭐 이렇게 해주는데 이거는 눈 수술이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수술인데 뭐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런 되게 기계적인 대답만 설명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그때 눈 밑 지방 재배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그게 어떻게 뭐 그러고 나서의 그 후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랬더니 눈 밑 뭐 지방 재배치를 하면 밑에 쭈글쭈글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눈 밑이 뭐 빵빵하던 뭐 풍선 얘 들으면서 빵빵하던 풍선이 바람을 쭉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쭈글쭈글해지겠죠? 뭐 이렇게 그럼 뭐 바람 빼는 대신 쭈글쭈글한 상태로 다니라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러고 뭐 밑에 그러면은 나이가 들면은 상처가 나도 그게 빨리 아물지가 않잖아요. 그것도 좀 걱정이 돼서 물었더니 눈 밑 주름처럼 거의 뭐 표 안 나게 주름처럼 뭐 그렇게 될 상처인데 이제 주름처럼 보일 거라는 거지. 뭐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럼 뭐 지방 빼는 대신 뭐 쭈글쭈글해서 나오는 거야? 뭐 이런 그래서 굉장히 불쾌감만 느끼고 그 병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데스크에 있는 거기 선생님한테 비용을 물었더니 유튜브 이런 데서는 비용 얘기하면 안 되나? 모르겠네. 어쨌든 비용은 말하지 않을게요. 뭐 땡땡 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그 정도 가격이면 해볼만 한데 돈도 문제지만 어쨌든 얼굴이잖아요. 그리고 눈인데 그래서 다른 데를 가보기로 했죠. 그래서 두 번째로 간 데가 일산이었어요. 일산을 갔는데 거기는 나이 50이 훨씬 넘으신 실장님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이제 하신 거겠죠. 그런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상담을 받는데 파주에서 들었던 얘기랑 뭐 다를 게 없는 거야. 다를 게 진짜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해 이런 게 딱 정해져 나는 이런 수술 방법으로 수술을 해 이런 게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수술을 해야 돼. 두 번째 가서 뭐 내 눈에 맞게 뭐 어떻게 디자인해서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냥 눈 밑 지방 어떻게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 병원에 맞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쭈글쭈글해진 거는 이제 그게 문제잖아요. 빼는 게 문제도 문제지만 그랬더니 거기서 필러를 얘기를 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눈 밑에다 필러는 진짜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 사촌이
필러를 해 가지고 부작용이 나 가지고 뭐 필러에 필 뭐 이러면 아주 그냥 발작을 일으키는 애라 필러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리고 저도 뭐 필러는 아닌 것 같고 뭐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은 파주보다 2배 이상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상담 실장님한테 그러면서 나는 뭐 눈밑 지방이 더 뭐 많아서 특별히 뭐 해서 뭐 얼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나는 이미 딴 데서 가격을 듣고 왔잖아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실 저 파주에서 왔는데 파주는 훨씬 싸던데요? 이랬더니 그 실장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설마 땡땡땡만 원이에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분이 설마 땡땡땡만 원이에요?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쌌거든요. 아, 훨씬은 아니고 그거보다 더 싼 가격이었어요. 근데 내가 아니요 거기는 얼마였어요? 라고 괜히 정보를 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뭐 아니 근데 더 비싸다고 해서 뭐가 특별할 것 같으면 뭐 좀 더 주고 하지 얼굴이니까.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리고 뭐 쭈글쭈글 지방 빼고 난 다음에 쭈글쭈글해진 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럴 거면은 파주에서 하는 게 맞다.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니까 수술하는 거는 뭐 들어보니까 똑같은데 그러고 왔는데 안 되겠다. 서울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약을 막 했어요. 예약을 하고 취소도 막 하고 뭐 막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다가 그런 압구정에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뭐 칼 넣어서 뭐 절개 수술 이런 게 아니라 콜라겐을 채워 넣는 그런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콜라겐이 아니라 하여튼 뭐 좀 특별한 콜라겐이래. 그래서 예약을 하고 예약 전화를 끊고 아 근데 가격이 궁금한데 보통은 전화를 해서 알려주나? 근데 제가 어쨌든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콜라겐 그러면 1cc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우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약을 취소했어. 이건 아니지. 네, 죄송합니다. 예약 취소하겠습니다. 비싸요. 이러고 이제 끊었거든요. 근데, 콜라겐이, 물론 이제 눈밑 지방하고는 관계가 없나? 그건 나는 빼는 거고, 콜라겐은 집어 넣는 건데, 어쨌든 거기도 상당히 뭔가 좀, 어, 좋았어요. 뭐가 좋았냐면은, 내 얼굴에 뭐 눈밑 지방 이거 떠나서 내 얼굴에 콜라겐을 채워준다는 거 그리고 콜라겐이 생성된 뭐 그런 시술은 많잖아요. 근데 뭔가 좀 특별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를 갔어요. 뭐 다른 데 여러 군데 막 예약도 해놓고 내 친구 만나갖고 서울에서 이제 거기부터 갔어.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상담을 해주셨어요. 상담을 해주시는데 저랑 상담하는 중간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저를 보시고는 아우 너무 저거 눈에 지방이 너무 많아서 빼면은 짜글짜글해져 갖고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눈은 너무 탄력도 없고 지방이 많아서 탄력이 없는 데다가 지방까지 많아서 어려운 수술일 거래. 그러면서 이제 뭐 저는 그 병원이 상당히 좀 그게 있었어요. 뭐라 그러지? 관심이 있었거든요. 뭐 이거 아니라도 다른 걸로 얼굴이 좀 방방해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받은 건데 막 나한테 그러면서 상담을 하시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막 나가시면서 네, 안녕히 가세요. 막 이래. 갑자기 나 상담하다 말고 다른 분 배웅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속으로 그래
그랬죠. 기분이 좀 살짝 별로였어요. 나 상담하다 뭔가 어 성심껏 상담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 그래서 속으로 어머, 어쩌면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어머, 뭐 사모님이신가 봐요. 내가 조금 비꼬는 투로 그렇게 얘기를 했나 어쨌나 뭐 그랬더니 되게 단골 손님이래. 뭐 엄청 단골 손님이래요. 그분은 여기서 그것만 한대. 뭐 그러면서 뭐 아드님인가 따님이 뭐 결혼 뭐 그래서 뭐 인사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또 실장님이랑 상담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실장님이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여기서 지방 재치나 지방 뭐 재배치나 뭐 이런 거는 하는 병원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병원이 아닌데 여기서 하고 싶다면 눈밑 꺼진대. 거기를 넣어서 그러니까 콜라겐을 넣어서 눈밑 지방이랑 맞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방해져서 눈밑 지방이 좀 덜 도드라져 보이겠지?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냥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주 많이 넣지 않은 이상 너 뭐 눈밑 뭐 한다더니 뭐 했어? 이럴 거라. 그러니까 표시가 안 날 거라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다른 데서 지방 재배치든 뭐든 항검을 하고 와라. 그러면은 우리 병원을 당신은 찾게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밑에가 다른 의사분들이 말했던 것처럼 자글자글해져서 올 테니까 그때 우리 병원에 오시게 될 겁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눈밑 지방은 아니구나 라고 이제 그날 또 내 친구랑 압구정 가서 예약한 병원을 갔죠. 그 병원은 뭐가 특별했냐면은 서울에서는 뭐 흔한 보통 항검 수술 뭐 눈밑 지방 이런 데를 간 게 아니라 콜라겐 그리고 또 콜라겐으로 좀 특화돼 있다 그래야 되나? 그 병원이랑 그 두 번째로 간 병원은 그거였어요. 우리는 지방 재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지방을 아예 빼버립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했나? 어쨌든 유튜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보증서를 준다 그랬어요. 보증서. 지방 재배치를 해도 어떤 경우는 다시 지방이 차오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을 때 같고 그게 아니 지방 했는데 또 차오르면 어떡해. 그래서 우리 병원은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다시 지방이 차오르면 100% 그냥 무료로 시술 다시 해준다고. 그런 병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지방이 차오를 리가 없지. 왜냐면 거기는 지방을 아예 다 빼버리는 거예요. 지방 주머니가 눈 밑에 3개가 있대요. 그 3개 지방 주머니를 다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골 바가지가 되겠죠. 푹 꺼질 거 아니야. 그 중에서 떼어난 지방 덩어리 3개 중에서 하나를 눈 밑에 다시 넣는 거예요. 그걸 뭐 재배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데 그래서 그러고 거기 실장님이 거기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좀 있으신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말귀를 좀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왜 질문하는 수준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 내용의 수준을 알 수 있잖아요. 쟤 또 엉뚱한 소리 했나 봐. 그랬더니 갑자기 막 화를 내시는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다들 그렇게 화가 많으셔. 화를 막 벌어 막 소리 지르면 벌떡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내 친구가 옆에서 막 워워 막 아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 친구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서 막 이러면서 또 내 친구가 막 옆에서 막 워워 막 하고 막 의사 선생님이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 막 나 야단치고 그래서 실장님한테 이제 상담을 받았죠. 그랬더니 뭐 이거는 뭐 가격이 뭐 천정 높은 줄 모르고 뭐 올라가는 거야. 뭐 수술비 얼마에다가 수술비는 일산이랑 좀 비슷했어요. 근데 꺼지는 거는 아이서마지를 한대. 아이서마지. 그 비용도 뭐 수술비만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생각했던 비용에 뭐 2배 막 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장님이 능력자야 거기는. 실장님이 눈에 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압구정에 생겼다가 망해하는 성형외과가 한두 개냐고. 근데 우리 여기는 벌써 몇십 년 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좀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눈에 가는 이 눈밑 지방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뭐 막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치시길래 내 친구랑 나랑 눈이 이렇게 똥 마주쳐가지고 저는 막 손을 벌벌 떨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뭐 거의 3배 이상이었어요. 어, 파주보다 3배 이상, 그렇지, 3배 더. 그래서 어쨌든, 다시는 칼 댈 일 없을 것 같고, 다시 지방을 빼버린다니까. 그리고 뭐 자글자글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 정도 돈가치를 하겠지? 해서 수술을 하러 갑니다. 거기에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 날짜가 돼서 갔어요. 갔는데 내 친구가 같이 상담할 때 따라갔던 그 친구가 수술할 때도 수술하고 나서 내 손을 꼭 잡아주겠다며 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들 뭐 출근시켜야 된다고 뭐 밥 해줘야 된대. 그래서 수술 시간에 맞춰서는 못 오고 나중에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게 어디야.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그러라고. 그리고는 저는 혼자 수술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평소 느껴보지 못했던 아픔이기 때문에 좀 1, 2분 정도는 아플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1, 2분이면은 뭐 참을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전신 마취를 하면 플러스 알파 너무 비싼 거예요. 마취비가. 근데 내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너무 비싸. 다른 성형외과 3배 가격이라고. 보통 저렇게 안 하는데. 근데 거기서 얘기하기를 상주하는 마취 의사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뭐 불러야 되고 어쩌고 뭐 이래가지고 비용이 더 든다고. 근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다고 생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질소 마취 한다고 부분 마취를 하니까 질소 마취였거든요. 가스 마취. 그래서 뭐 별 정말 고민 안 하고 네, 부분 마취로 할게요. 그러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제가 긴장을 했나 봐요. 긴장을 하긴 했나 봐. 혈압이 너무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을 2번, 3번 정도 더 잰 것 같아. 혈압이 높으면 수술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혈압을 재보더니 고혈압이신가 봐요. 막 이래. 모르지 나는 고혈압인지 저혈압인지. 어쨌든 그래서 그래도 조금 안정을 하고 뭐 약을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수술 끝나고 먹었나? 어쨌든 그래서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수술대에 올랐죠. 근데 저는 수술대 이런 데 올라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게 좀 어쨌든 긴장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긴데 그 스쿠버 다이빙 그 물 밑에서 그런 산소통 메고 다니시는 분들은 질소 가스 마취 이런 걸 좀 아시는 분이라 벌써 수술할 때부터 크게 숨을 들어 마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상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새근새근 숨을 쉬었지. 막 이렇게 들여 마셔야 되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하는데 일단 눈앞이 하얘. 완전히 하얘요.
밝은 하얀빛 있잖아요. 눈처럼 하얀 거. 아무것도 보이진 않고. 그래서 하는데 저는 지옥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미치겠더라고. 눈이 2개인 게 너무 원망스러워. 하나 끝났는데 하나가 더 있잖아. 그거를 정말 이렇게 생사를 잡아 뜯는 느낌? 이거는 뭐 말을 해서 전달할 수 있으면, 아픔을 전달할 수 있으면 제가 자세히 묘사를 하겠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아픔을 절대 알 수 없는 아픔. 그것도 바로 눈밑이. 정말 너무 아팠어. 정말. 근데 눈은 마취가 하나도 안 된 상태인 것처럼 너무 아픈데도 말은 안 나오는 거예요. 약간 나른한 상태? 악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왼쪽 한쪽 눈 한 20분 걸렸나 봐요. 그러니까 한 40분을 지옥에 있다 온 거야. 오른쪽 눈 다 하고 왼쪽을 하는데 정말 악소리라도 내야 되겠더라고요. 정말 막 심장도 막 두근거리고, 아픈 것도 아픈 건데 나 심장마비로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너무 끔찍했어. 정말 몇 억을 주고 그 수술 다시 할래 그럼 저는 안 해요. 안 해. 그거는 고문이었어 진짜. 그리고 오른쪽 눈 끝나고 왼쪽을 하는데 진짜 막 몸을 비틀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다 됐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다급하게 이제 내가 막 움직이니까 다 됐습니다 이러는데, 나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셨거든요. 근데 무슨 40대도 아니야. 20, 30대 젊은 청년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뭐지?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는데 너무 아파서 이제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로 갔죠. 회복실에 갔는데 수술이 다 끝났잖아요. 한 10분 정도는 계속 수술을 받고 있는 느낌이야. 그 아픔이 똑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계속 수술하는 느낌이 한 10분 정도 이어졌어요. 그 생사를 떼어나는 그런 아픔이 있진 않았는데, 똑같은 강도의 아픔이 계속되진 않았는데, 그 느낌 있잖아요. 수술받는 그 느낌이 한 10분 동안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수술하자마자 한 10분 정도 지나서 제 친구가 왔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을 막 부르는데 저 분명히 깨어 있었단 말이에요. 수술실에서도 깨어 있었고. 근데 너무 막 아프고 힘든 상태여서 대꾸를 못 하겠더라고. 그랬더니 얘가 내가 자는 줄 아나 봐. 자는 줄 알았던 거야. 그러면서 간호사님 뭐 제 친구가 자나 봐요. 뭐 이러면서 뭐 말 다 들었지. 난 막 대꾸도 못 하겠구나. 그리고 나서 한 10분 더 있었나? 그리고는 내 눈 밑에서 떼어난 지방 조직도 뭐 막 보여주고 뭐 이러는데, 뭐 의사 선생님도 와서 수술 잘 됐다고 뭐 이러시는데, 거울을 봤거든요. 거울을 보여주더라고요. 거울을 딱 봤는데 이건 또 뭐야? 내 눈동자가, 왼쪽 눈동자가 허공에 매달려 있는, 허공에 눈 안에서 동 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또 찾아봤지. 찾아봤더니 삼배간이라 그러더라고요. 흰자위가 3면으로 보이는 거야. 원래 흰자위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눈동자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밑에 하얀 흰자위가 다 보이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처음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사시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술 잘 되고 뭐 이거는 뭐 안중에도 없고 내 눈동자가 위로 동 떠 있는 거야. 그래서 간호사님한테 간호사님 저 사시 됐어요 이랬지.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 괜찮습니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야 어떻게 내 눈 사시 됐어 그랬더니 내 친구는 모르겠다는 거야. 모르겠대요. 자기는 아니야 괜찮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분명 사시,
그러니까 느낌에 사신 거지. 눈동자 위로 동 올라갔으니까. 근데 내 친구가 막 괜찮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나왔어. 병원을 나왔는데 나는 지옥을 갔다 왔기 때문에 온 몸이 다 탈진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는 또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해. 근데 내 친구가 이렇게 그냥 가면 안 된다고 굳이 밥을 먹으려는, 저는 그때 막 속까지 막 토할 것 같이 미식거리고 안 좋았거든요. 너무 막 극도의 긴장, 뭐 스트레스, 아픔 이런 걸 받아가지고. 그래서 밥이 안 넘어갈 것 같은데 내 친구가 먹어야 된다는 거야. 꼭 먹고 가야 된다는 거야. 쓰러진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 또 들어가서 밥을 먹고 나왔어요. 나와서 집에 가서 뭐 찜질을 하라는데 뭐 찜질이고 뭐 나발이고 뭐 집에 오자마자 그냥 뻗었죠. 그래서 잤어요. 자고 아픔도 어느 정도 가시고 그때부터 이제 냉찜질하고 뭐 약 처방해 준 거 넣고 뭐 이랬는데 보통 이제 뭐 눈밑 지방을 제거를 했으니 얼마나 잘 제거가 됐나, 이게 관건이어야 되는데 그게 1도 관건이 아니었던 거야 나한테는. 이놈의 사시 눈이 눈동자가 한쪽이 통통 떠갖고 눈이 동동 떴어. 무슨 달처럼, 밤하늘의 달처럼 동동 떴답니다 제 눈동자가.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수술받고 일주일 후에 대구에 내려갈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더웠거든요 그때. 근데 뭐 여행이면 당연히 취소를 하고 안 갔지. 근데 가야만 했었어요. 우리 식구들이랑 다, 대구에는 친척들 다 모이고. 그래서 얼굴이 막 멍이 막 다 든 채로 갔죠. 진짜 눈 사시 된 채로 갔는데 제 친구를 거기서 만났거든요. 호텔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내 친구가 맨 처음에 딱 한 말이 그거였어. 너 나 쳐다보고 있는 거 맞아? 너 왜 천장에 뭐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눈 상태가 얼마나 심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야, 그치 내 눈침 진짜 너무 이상하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 친구도 너무 놀래가지고 뭐 이뻐지려다가 사시된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병원에 연락을 안 해봤겠어요. 해보니까 기다리래. 계속 기다리라는 말밖에.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볼 필요는 있잖아요. 그래서 내 친구는 내 눈을 보고 충격을 받고 나는 얼굴이 막 여기저기 막 멍이 들어있고 우리 사촌 오빠가 조심스럽게 저한테 묻더라. 너 얼굴이 왜 그래? 이렇게 보다 막 정말 궁금했나 봐. 너 얼굴이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그래, 그거 누구한테 맞은 거면 많이 맞은 거지. 그러는 거예요. 얼굴이 엉망이었던 거지.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집으로 왔는데 정말 멘탈을 붙잡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었죠. 왜냐면은 이게 돌아올 거라고 믿어야지. 이게 평생 이렇게 딴 데 보고 눈이 이렇게 눈동자가 동동 뜬 채로, 그것도 한쪽만, 양쪽 다 그럼 더 이상 하려나? 너무 막, 그래도 다행히 걱정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인가 지나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내가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야. 내 얼굴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 내 얼굴이 아닌 거야. 내 모습이 아닌 것 같지. 눈동자가 그렇게 달라져도 그렇더라고요. 내 모습이 더 이상 아닌 거야. 근데 거울을 봐도 내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지 않으니까 좀 그게 되게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눈밑 지방이 잘 되고 뭐 이거는 진짜 1도 신경을 안 썼어. 쓸 수가 없었죠. 이놈의 눈동자가 달덩이 마냥 떠올라가지고.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보면 특히 밤에, 낮에는
눈동자가 동동 떠다니는데 밤 정도 되면은 뭐 약간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 살짝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계속 떠 있진 않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면 조금 괜찮아진 것도 같고. 그래서 내 사촌이 야 어느 순간 언제 이렇게 됐지라고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 네 눈동자 제대로 돌아와 있을 거라고 그러더니 진짜 그렇게 됐어요. 눈동자가 제대로 돌아왔어요. 그 전에 날 본 사람들은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어머, 저 어떡하냐고. 희말이, 그러니까 눈에 지방을 빼니까 희말이 하나 없어가지고 눈까지 막 사시돼가지고 그러더니 결국엔 한 2, 3주 더 지났나? 그랬더니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한 3주 지났나 봐. 3주 좀 더 지났나? 한 달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수술하고 그 정도 지나니까 눈동자가 제대로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눈이 훅 빠져가지고 눈이 훅 꺼져가지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눈이 왜 그렇게 퀭하냐고 그랬어요. 눈이 퀭하다고. 그리고 나서 아이 써마지 받고 그래도 그분이 힘주어 눈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막 이랬던 그 말의 어떤 믿음의 무게만큼은 눈 상태가 기대했던 만큼 돌아왔다? 그러니까 좋아진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워낙 탄력이 없었고 모 의사의 말처럼 그리고 뺐으니 거기가 자글자글해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좋아지는 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써마지 해서 그 효과도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7월 중순에 제가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11월이니까 7, 8, 9, 10, 11 거의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그 병원에서 또 뭐를 하라고 여기다가 뭐 비타민, 콜라겐 또 하나 뭐더라? 내가 적어왔는데 비타민, 콜라겐 그리고 보습, 멀티비타민, 보습, 콜라겐 해서 전류를 모공에 뭐 어쩌고 해가지고 약품을 침투해서 어쩌고 이것도 비용이 너무 비싸. 이거를 하라고 뭐 3번 연달아 하면은 빵긋해진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이미 저는 초과해서 비용을 다 썼는데 그리고 이 돈까지 너무 막 돈이 진짜 뭐 성형 뭐 1,000만 원 들여서 했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뭐 까딱하면 그게 되겠더라고 진짜. 그래서 안 하고 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잘했다고 훨씬 더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더 젊어 보인다고. 특히 내 사촌이 너무 잘했다며 잘하지 않는 나한테 잘하진 않는 칭찬을 막 하며 너무 잘했다고. 그래서 저도 너무 비용도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아니 생각했던 것보다라기보다는 제가 갖고 있던 예산에서 이 정도면 할만하지 했던 그 예산에서보다는 훨씬 많이 초과를 하고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 아픔을 겪긴 했는데 확실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픈 거는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돼. 그래서 잘한 것 같아요. 다시 그 병원에서 수술할 거냐라고 누가 물어보신다면 너무 아팠어가지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데 아픈 것만 아니면 수술 결과는 저는 뭐 나름 만족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눈밑 지방 이걸 뭐 재배치라고 해야 되나? 수술한 저의 이야기였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눈밑 지방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이면 제 얘기가 도움이 될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보통 뭐 어떻게 뭐 눈물꼬랑을 뭐 어떻게 해서 뭐 눈물 뭐 재배치하고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지방 빼면 안 된다는 분들도 있고, 결국에는 좀 여기저기 병원을 다녀보고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 군데만 가지. 저도 막 여기저기 다니는 거 너무 뭐 좋아를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냥 웬만하면 가깝고 또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차라리 그냥 맨 처음에 가성비 좋았던 거기서 했어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은 솔직히 해요. 어차피 빼나 뭐 지방 재배치를 하나 어쨌든 빵빵해져 있던 게 꺼지는 건 똑같은 거니까. 저는 처음에 거기가 싸기도 했고 싸다고 뭐 못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거든. 거기서 제가 하신 분을 본 건 아닌데 그 저한테 그 병원에 가보라고 했었던 분이 그분도 잘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해도 나 괜찮았을 거란 생각은 드는데, 처음 간 데였고 너무 또 의사 선생님이 막 퉁퉁거리면서 얘기하시고 뭔가 좀 성의가 없다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거기서 안 했는데, 거기서 해도 뭐 나쁘진 않았겠다는 생각 들고, 그리고 저는 보통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뭐 재배치 이런 게 아니라 눈밑 지방을 아예 빼고 뭐 눈 지방 3개 중에서 뭐 하나는 뭐 넣고 뭐 넣어서 이렇게 한 게 재배치가 된다, 그게 재배치라고 하면 뭐 재배치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시술을 받고 지금은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